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 마스터 정인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울님들은 소울님 스스로 성격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만족을 하고 또 일부는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 성격을 좀 완전히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내 성격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에 동기 감응을 해서 소울님의 성격을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카드를 진지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들은 내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나무 카드인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일명 개선장군 카드라고도 불러요.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 화관을 갖고 행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성격의 장점으로 본다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성격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잘한다 좀 응원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조금 더 신이 나서 또 나의 능력이 100%, 120%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환영받고 조금 더 만약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의 장점이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혹은 직장,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져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본보기가 돼서 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다든지 아니면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성격을 조금 더 나의 강점을 개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의 강점은 이렇게 있는데요. 추가 카드를 뽑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 성격에서 개선할 점, 좀 고치거나 아니면 바꿔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흑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기사를 보면 4개의 다리를 딱 바닥에 붙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직함, 기다림, 강직한, 신뢰성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조금 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를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는데 뭔가 그걸 못 참고 자꾸 뭔가 이렇게 불안해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뭘 하려고 이렇게 그냥 시도를 한다든지, 뭐 아주 작은 예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제가 주변에 보면 그 컵라면 먹는데도 그 컵라면 뜨거운 물 붓고 한 4분인가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계속 열어보고 그러다가 뭐 광고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한 1, 2분 정도만 기다리다가 그냥 안 익은 상태로 먹고, 그런 작은 게 이제 삶에서 만약에 적용이 되면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5개월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1, 2개월 사이에 그냥 더 좋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걸 1, 2개월 사이에 못 견디고 그걸 팍 가져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의 개선할 점, 끈기, 인내, 기다림, 요 세 가지만 내가 조금 더 내 성격에서 보완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나이트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기사는 지금 다리가 아예 붕 떠 있어요. 그리고 뭐 구름 위를 막 달리듯이 날아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은 뭐냐면 흙, 물, 바람, 불 중에 바람의 성향을 뜻하는데, 바람은 가벼운 원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카드, 조언점 카드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좀 방방 뜨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까 그 개선할 점에서 흑기사 카드인 다리가 4개 붙인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추가 조언점으로는 내 다리가 다 하늘로 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너무 뜨지 말고 조금 차분하고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그렇게 좀 행동을 하고 내가 성격을 만들어 간다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비슷한, 오늘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성격은 확실히 급하신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는 방금은 얘기해 보시면 기사가 칼을 든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기사가 나무를 든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무는 또 뭐를 의미하냐? 불을 의미해요. 지금 화산이 폭발하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행동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분들이 초반 스퍼트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뒷심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조금 내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조금 더 치밀하게 안정적으로 해서 딱 한 단계 한 단계 딱 밟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행동력은 좋죠. 이런 분들이 추진력은 좋은데 용두삼이라 그러죠.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그러니까 시작은 용의 머리로 시작을 했는데 끝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뱀의 꼬리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성격상 일을 할 때 처음과 끝을 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좀 치밀하게 일을 시작해서 끝낼 수 있다면 조금 더 내 성격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타로 카드가 조언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내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 이 남자가 뒤에 있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붕대를 묶은 걸로 봐서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은 어때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자, 이게 나의 성격의 장점으로 나왔다라는 건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내고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장점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또 이제 단점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 나의 어떤 버티는 힘, 인내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사람 더 이상은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래, 조금만,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를 버티고 있다면 그건 이제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나의 장점은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시작하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성격에서 좀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5번 동전 카드가 궁핍, 피폐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상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피폐해지고 힘든데도 남을 위해서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개선할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의 것과의 맥락으로 제가 흐름상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연인이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든 사업 파트너 관계든 연인 관계든 둘 다 힘들면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일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하면서 돈 안 주면서 일을 계속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내가 묵묵히 돈을 안 주는데도 나를 정당한 대가를 안 주는데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일을 하는 경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성격의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난 뭘 보완해야 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적인 관계나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성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것도 좀 챙길 줄 알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참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카드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보시면 절망 카드인데요. 보시면 관 위에 칼이 10개 꽂혔죠. 관 자체가 끝을 의미하는데 칼이 10개 꽂혔다는 건 끝난데 끝난 카드, 진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경우. 자, 이게 무엇일까요? 너무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끌어낼 줄 알고 버티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는 그냥 버티지 말고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끝장 날 때까지 내가 버티다가 끝나면 그럼 너무 허무하고 나한테 상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 인간 안 되겠다, 이 직장 안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생각하고 그 선이 넘어가면 딱 그만하는 손절하고 단호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지, 마지막 끝까지 가서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거나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비슷한 카드 나왔네요. 오늘 카드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나오는데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잖아요. 타로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라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를 10개나 끌어안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책임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다 책임지지 말라. 굳이 내가 쓸데없는, 나랑 이해관계 없는, 솔직히 나한테 이득도 안 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아니다 싶으면은 놓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에게 원칙을 하나 정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정말 고마웠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그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나한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고맙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를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 사람한테 3번만 진심으로 베푸세요. 3번만.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직장과의 관계를 손절하는 거예요. 3번만 진심으로 베풀고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편하고, 그리고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3번까지만 손해를 보고 그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3번 정도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그래도 안 변하면 그건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원칙대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거나 버티지 마시고 이렇게 3번까지만 진정성 있는 베품과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의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급이 킹이라는 거, 높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펜타클스, 동전을 갖고 있다는 거. 동전은 현실적인,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그런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 돈을 든 왕카드가 나왔다는 게 나의 장점이라면 나는 우선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나한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동전 자체가 흙을 의미하거든요. 땅. 그 다음에 이 킹, 왕도 가장 큰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번 내가 마음 먹으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어떤 끈기와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분야만 잘 맡으면 그 분야에서 나름의 큰 성과를 얻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고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이 세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고 좀 행동력이 느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한 분야에 그래도 저 사람은 저 분야에 그래도 정말 전문가야, 조금 더 나아가면 대가야 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와 전략적인 측면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내 성격 중에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지, 블랭크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백지 카드거든요. 하나만 더 뽑아 볼게요. 그렇군요. 우선 내가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이 백지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백지라는 거는 이게 백지 아무 의미 없는 블랭크, 공 카드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비워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제 좀 엄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엄격하지만 타인한테 엄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그거를 내가 강요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양보하고 비워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죠?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환을 앞에 두고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정말 친화력 있게 둥글둥글하게 잘 많은 사람들과 지낼 수 있다. 비울 줄 알으면. 왜냐면 이 돈을 든 왕카드의 성격이신 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딱 부러져요.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용납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비우고 그냥 어쩔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을 잘 맞춰서 어울릴 줄 아는 거를 조금 성격을 개발하면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론리니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고독함, 외로움이죠. 그렇게 내가 너무 사람들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엄격하게 행동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독해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너무 맑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잘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상대방한테도 좀 빈틈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못 봐서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틀린 말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든 왕카드의 성격이 틀린 말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맞는 말만 계속 하는 것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갑갑하게 할 수 있고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 떠나가요. 그럼 나 혼자 고독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그냥 뭐 저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저 사람한테는 최선인가 보다 라고 하면 그걸 또 온전히 받아들여 줘야 그 사람들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서 옆에 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제 앰비션, 큰 그림을 보라 라는 야망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에 매진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깊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나밖에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하나의 분야만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 분야 말고는 이야기 나눌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 분야에는 정말 대가일지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건 정말 몰라요. 그래서 대화 나누면 재미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모르면 대화의 주제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내가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분야에서 기반을 가졌다면 더 먼 세상, 더 넓은 세상,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폭이 좀 넓은 사람,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카드가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내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더 체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정말 이 사람은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전사거든요. 이 전사가 전차를 타고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의 장점은 뭐냐면 돌진한다. 행동력이 빠르다. 주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도 도전 정신이 있다. 이런 거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바로 행동하고 바로 도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성과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도전하는 사람이 성과가 있는 거지 계속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좀 무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들을 못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끈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로 치면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100m나 2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의 단점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장점은 갖고 계시네요. 추진력, 행동력, 그 다음에 승부욕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추가 카드로 내가 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될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마세요. 좀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타워 카드가 뭐냐면 내가 쌓아온 탑이 외부에 있는 번개에서 깨지는 카드인데, 이 번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외부의 충격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볼 땐 성격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그 번개는 아니에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방해를 놓거나 생각지 못하게 배신하거나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성격이 전차라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적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와중에 내가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타워 카드가 개선점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든 뭔가를 이게 내가 할 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을까를 항상 꼼꼼하게 챙기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때 바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적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날 떠나갈 수가 있어요. 자, 왜 적을 만들면 안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누구를 잘 되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신 잘 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는 잘 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한 사람을 망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항상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중 두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죠. 컵은 뭐냐면 물을 뜻하고 감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킹은 가장 높은 단계, 감정의 왕이죠. 그러니까 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그것만 먼저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일적이거나 그런 건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적으로 잘 챙기는 사람이 된다면 뭐 성격으로 치면 굉장히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될 수도 있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사람을 진정성 있고 따뜻하게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비슷한 거예요. 사실 킹 오브 컵보다 퀸 오브 컵이 더 어떻게 보면 감정 카드거든요. 왜냐면 퀸이 여성을 의미하잖아요. 그 여성성 자체도 어떤 사랑, 따뜻한 에너지, 배려, 이 컵처럼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의 물 카드, 컵의 컵 카드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고 진정성이 더 깊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조언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성격, 추진력, 도전정신 다 좋습니다. 대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제가 볼 땐 성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내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손을
딱 내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동전이 있죠. 자, 이게 내 성격의 장점으로 나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잘 쓴다.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좀 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좀 누구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카카오톡 선물이라도 좀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베푼다. 그것도 마음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금전적, 물질적으로 잘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만일 내가 지금 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금전적으로 막 베풀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금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도 좀 이렇게 베푼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장점은 뭐냐면 갖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내 성격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한 개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빵이 하나 있으면 빵을 반으로 나눠서 그 사람 반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배고프다면 하나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고 고마워하겠죠.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초과해서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 텐데요. 내가 개선해야 될 나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타로 카드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데빌은 뭐냐면 너무 오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미친 에너지예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데빌 카드는 너무 내가 한번 탄력받아서 돈이든 시간이든 한번 쓰려고 맘먹으면 앞뒤 없이 그냥 다 쏟아붓는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성공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데빌이 나왔다는 건, 내 성격의 개선점 중에 데빌이 나왔다는 건 지를 땐 지르세요. 운이 좋고 내가 준비만 됐으면 지를 땐 질러도 됩니다. 그래야 큰 부자가 되는 거고 큰 성과가 있어요. 아주 좋은 성격이긴 하나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베푼다든지 투자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한번 너무 탄력받으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100이면 뭐 120, 150까지 괜찮은데 막 300, 400까지도 이렇게 가서 갈 수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 점은 유행은 좀 지냈지만 이거 있잖아요. 너무 오버하려고 했을 때 조금 나를 이렇게 좀 진정시킬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그러면 내 성격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년이기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 그러니까 컵이 또 물을 뜻하거든요. 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막 옹달샘에서 시작하기, 막 샘솟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런 물이 맑고 깨끗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자체가 좀 맑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소년의 컵이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기본적으로 남에게 사고 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뜯어먹어야겠다, 이용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붙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100번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조심하고, 내가 그런 너무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떨 땐 내가 막 손해볼 때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해서 그걸 조금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머리로 통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카드가 나왔죠. 보시면
하늘에 뜬 큰 초신성 별을 보면 이 사람이 동경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게 성격에 개선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한 번 내가 빠지면 콩깍지 씌인 것처럼 푹 빠질 수 있다는 게 나의 성격의 단점이에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봤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초신성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가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다 퍼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내가 남에게 베풀고 뭔가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그렇게 한번 확신을 갖고 확 지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성격적인 마음적인 연습을 계속 수행을 하시면 더 좋은 성격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울님들 성격은 1, 2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좋으려고 성격 바꾸는 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성격이 있다면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부위만 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격도 그렇게 다듬고 키우고 때로는 비워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 성격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내 얼굴 표정이 바뀌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요. 그렇게 삶도 바뀌고요. 결국은 운명까지도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